어린 국가대표 선수들이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도계입니다. 신유용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추가로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체육계 폭행 문제, 성폭행 문제 앞장서 밝히고 계신 최동호 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젊은 빙상인 연대 기자회견 할 때도 최 소장님 저희가 화면에서 뵀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추가로 이 폭행이나 성폭행 관련해서 제보 받으시는 게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저희 이제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 네. 자격으로 18개 단체와 연계를 해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저희 단체는 저희가 직접 뭐 제보를 받아가지고 폭로하기보다는 이 선수 출신들의 활동을 좀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추후 대책을 주로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 일단 내일 체육단체가 다시 한번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네. 내일 기자회견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고요. 네. 그 선수 단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여성 선수 출신의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며칠 전에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그 제보를 받은 것이 여자 축구 쪽에도 또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이 사례들은 많이 좀 접수는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용기를 내서 일종의 이제 미투에 동참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다행히도 또 한 명의 용기를 낸 선수가 오늘 등장을 해서 좀 더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면서 이번에는 네. 실질적인 좀 더 이 체육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좀 모아져야 되겠죠. 네. 유도 유망주였던 신유용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폭로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미성년자죠. 그리고 4년 동안 20여 차례 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용기 있게 밝힌 건데 이 코치가 저질렀던 아직까지는 이제 물론 이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신 선수의 주장으로만 보면은 대부분의 성폭행의 이 범죄에서 드러났던 과정이 비슷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돈을 주면서 회유하려고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너와 나는 모두 유도를 그만둬야 된다, 떠나야 된다 이런 네.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저 아쉬운 점은 이 심석희 선수 사건과 오늘 밝혀진 신유용 선수의 사건을 지켜보는 한 시민의 입장에서 지켜봤을 때 안타까운 점은 심석희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면서 전담팀이 구성이 됐거든요. 17명의 인력이 보강이 돼서 그런데 이 신유용 선수 사건은 지난해 3월에 이제 고소를 한 사건인데 네. 수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 심석희 선수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용기를 내 가지고 네. 다시 이제 공개하니까 언론의 관심을 받고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제대로 수사가 될 것 같은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애초에 알려지지 않은 선수, 무명 선수의 이름으로 고소했을 경우에 이런 사건에 경찰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좀 아쉽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유용 선수가 여러 정황들, 증거들, 문자들 이런 걸 갖고 있던데 진짜 지난해 3월에 고소한 사건이 왜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는가도 한번 따져볼 문제입니다. 네. 폭행이 일상적이었다는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폭행을 했다는 거고 20차례가 넘었다는 건가요? 네. 근데 가해자 이름은 안 나오고 그 대목이죠. 고교 코치입니까? 국가대표 코치입니까? 지금 국민들은 왜 피해자 이름만 나오고 가해자는 성도 안 나오냐 뭐 성도 이런 안 겁니다. 나오고 네. 신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신유용 선수가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 유도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코치의 신원, 얼굴, 이름 하나도 공개되지 않고 네. 신유용 선수의 얼굴과 이름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심석희 성폭행 주장이 아니고 조재범 성폭행 의혹입니다. 네. 근데 조재범의 이름도 지금 들어가고 주로 심석희 선수의 이름만 계속 회자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 피해자의 이름을 자꾸 이제 이 사건 앞에 붙이느냐? 이 신유용 사건이 아니다. 네. 가해자를 밝혀라. 이런 지금 이 누리꾼들의 네.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교 코치입니까? 아니면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입니까? 혹시 그건 아십니까? 사건이 이루어졌을 당시에는 고등학교 코치였습니다. 고등학교 코치였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충격적인 건 성폭행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고요. 네. 굉장히 또 충격적인 그 정황들이 주장이 되는 것은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강제로 이제 임신 여부를 확인하라고 코치가요? 시켰고 네. 비임신이라고 떴음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를 데려갔다는 소식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 사실관계를 부인했다고 해요. 그런데 카드 명세서가 남아 있어서 네. 경찰이 다시 추궁을 하니까 그때 아파서 학생들 데려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까지 번복이 됐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데 기소가 안 됐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참고인들이 그 증언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네. 명의 그 코치하고 그 동료가 알고 있었고 네. 부탁을 해서 동료 같은 경우는 경찰 조사에 나와준다고 했는데 그 전날 잠적하고 연락이 안 되고 실제로 증언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코치는 아예 처음부터 유도계가 좁고 친분 관계에 있으니 네. 증언을 해줄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선수는 이 고소장을 냈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말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해주지 않는 이 네.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고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고립되는 거죠, 피해자가 오히려. 이걸 그죠? 우리가 네. 지금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네.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직업적으로 이 바닥에서 네.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 친분 관계뿐만 아니라 아마 이것을 내가 선수 피해자 쪽의 입장에서 증언을 했을 때 네. 아마 이 스포츠계에서 자기에게 이 닥쳐올 어떤 태풍과 같은 전운을 네. 감지했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네. 문제는 진실을 정의의 편에서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이 팩트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다. 그럼 뭔가 단단히 뒤틀려져 있는 구조 아닙니까? 네, 실제로 그- 이런 네. 네. 예, 그 부분에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서 이제 경찰 수사 부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대한 유도회가 또 이제 회의를 열어서 그 해당 코치 혐의를 받고 있는 코치를 영구 제명하겠다는 논의를 회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보도 나오니까. 예. 네. 근데 지난해 3월에 고소장 접수됐을 때는 왜 외면했는지 이것이 네. 의문스러운데 여기에서 일종의 방조이자 저는 은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심석희 선수 사건 때에도 이제 조재범 전 코치 폭행 사건 때에도 대통령이 지난해 이맘때쯤에 이 선수촌을 방문해서 그때, 심석희 선수가 네. 있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공교롭게 발견된 건데 심석희 선수가 없었으니까 이게 지금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이때 네. 선수촌의 공식적인 답변은 몸이 아파서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갔다는 겁니다. 거짓말했죠. 은폐 네. 기도였었거든요. 이 은폐라는 게 한 인물의 네. 순간적인 상황 모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인물이 아니라 기득권의 조직적인 방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때문에 구조적 모순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좀 말씀하신 얘기를 것처럼 해봐야 돼요. 대한 유도회가 물론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지만 일단 15살입니까? 16살 선수와 만 16살 선수와 계속 관계를 맺었다는 건 확인이 된 건데 그렇죠. 그때까지도 모른 척하고 있다가 언론에 폭로가 되니까 대한 유도회가 이제서야 나서는 겁니다. 돈 주고 막으려고 했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이렇게 병원도 데리고 가고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더 이상은 틀어막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부탁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제자죠. 제자에게 애걸복걸 하면서 내가 지금 돈이 수중에 50만 원이 있다. 네. 이거라도 보내줄 테니 마음을 좀 풀어라. 50만 원 가지고 정말 이 분노한 마음을 회유하려고 했던 거고요. 네. 이 문제가 왜 그랬냐 하면은 이제 결혼한 상태였던 겁니다. 심지어는 이 자신의 성폭행을 수차례 굉장히 장기간 동안 했던 소위 그 스승의 돌잔치, 아이 돌잔치에도 참석을 합니다. 이런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네. 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제가 깜짝 놀란 얘기는 뭐냐면 결국 다 드러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주장이 바뀌죠. 연인 관계였다. 네. 그럼 그동안은 왜 이걸 인정 안 했을까요? 뒤에 또 500만 원 주려고 했다는 건 뭡니까? 50만 원은 뭐고? 네,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성폭력을 당하고 나서 수년간 이제 침묵을 하다가 네. 고소까지 이르게 된 계기가 이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아내가 눈치를 챘다. 아내가 연락이 오면 부인해달라는 취지로 그렇죠. 이제 부탁을 하면서 50만 원을 주고 네. 그다음에 응하지 않고 고소장을 접수할 때쯤은 5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그 연락을 했다라는 네. 겁니다. 근데 이 피해자인 고소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걸 피해를 당했는데 와이프한테 마저 이렇게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시키나 네. 하면서 어떤 명예감이나 수치감에 시달렸을 것이 예상이 되고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본인도 미성년자하고는 다른 이제 성년이 되다 보니까 용기를 네. 가졌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돈의 성격 가지고도 지금 피고소인과 입장이 다릅니다. 피고소인은 그냥 뭐 고소장이 들어오면 변호사가 그래도 화난 걸 좀 풀어주라는 취지에서 돈을 건네려고 했을 뿐이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이런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소인은 합의금의 성격이 네. 였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코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인 관계였다는데, 네. 기본적으로 주장을 보면 볼까요? 명절에도 전화도 하고 돌잔치에도 놀러 오고 그랬다. 네. 아내가 알면 안 되니까 아니라고 말을 하고 해서 시킨 것뿐이다. 이런 거고요. 네. 이 주장에 대해서 신유용 씨 입장도 볼까요?
신유영 선수는 2013년 유도를 그만둔 이후에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없고 돌잔치도 유도부 카톡방에서 단체로 가서 사람을 모아서 빠지면 이상할 것 같아서 간 거다. 상식적으로 만 16세의 코치랑 사랑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진짜 이렇게 반론했습니다. 문자나 이런 게 여러 증거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휴대폰 복원해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들은 다 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해서 이야기했다라는 2명의 강력한 참고인은 반드시 소환해서라도 네.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피해를 당하고 감독에게 문자로 도와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했는데 답을 받지 못한 정황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수사 의지를 가지고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면 네. 진실은 지금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연인 관계라고 반증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그루밍 성범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네. 내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해를 했어도 나의 어떤 일정에 이렇게 오라고 한다거나 이게 충분히 가능한 권력적 우월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런 피해 이후에 뭐 돌잔치도 왔다, 뭐 연락도 하고 지냈다라는 것을 피해가 없다라는 무죄의 증거로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석희 선수 관련해서 조재범 전 코치는 지금 폭행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있는데 성폭행 혐의는 합쳐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소심 선고가 연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폭행이나 상습폭행이 그 현장에서 그게 성폭력으로 연결된 폭력이었다고 한다면 네. 이것은 재판을 다시 하거나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공소를 철회해서 다시 기소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성범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수사 진행 과정을 보고 겹치는 게 있으면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겹치는 게 없다면 아마 성폭력은 다시 기소돼서 별개의 재판으로 그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저희가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KBS에서 강력하게 여러 번 스포츠계의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선수는 자기가 부려야 하는 종이야. 육체적인 종도 될 수 있고 선수 장악 방법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어떤 성적인 관계가 주 방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폭력이 부수적으로 돼야지만 그 선수는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고 여자기 때문에 해야지 애들이 날 따라오고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스포츠 지도자들의 대화 속에서 얼마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1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피해자 이야기 들어보죠. 외박을 중단은 많이 있었어요. 어깨 샤워하고 다시 애들을 만나러 나가기로 했는데 온 거예요. 술을 드시고 음주운전하면 안 되니까 기숙사에다가 이제 주무시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때 나쁜 일이 생겨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나쁜 일이 그날 생겼어요. 피해자 가족의 육성 증언 시청자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는데요. 운동 할게요라고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녁마다 하나씩 끌려가는데 알고서 잠을 못 자고 손을 다 묶고서 서로가 응? 그리고 숙소에서 그러고 있었다는데 숙소에서 서로 하나씩 끌어가니까 서로 손 묶고서 손발 묶고서 서로 안 끌려가려고. 너무 무서워서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응? 그리고 나를 꼬박 새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공포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한테 얼마나 컸을까라는 그런 이제 부모로서 그 죄책감밖에 안 생기는 거죠. 제가 최동호 평론가께 최동호 소장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빙상계가 성폭력 관련해서 추가 폭로하고 한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빙상계가 이걸 지금 폭로하려고 합니까? 빙상계가 이걸 감추려고 합니까? 폭로하려고 하는 측은 이 빙상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젊은 빙상의 연대에서 네, 이제 그건 알고 폭로하려고 있고요. 있고요. 그 기자회견이 늦춰진 이유는 그 선수들의 이제 그 불안한 심리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한 나름의 대비책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네. 미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상 연맹은 네. 지금 관리위원회 체제이거든요. 관리단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기업에 비교하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네. 법정관리인이 지금 파견돼가지고 관리하는 건데 이 스포츠에서는 대한체육회가 관리인을 파견해서 관리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임시적인 성격의 집행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네. 지금 지탄을 받을 만한 이유이죠. 알겠습니다.
신유영 선수가 이렇게 오랫동안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대한유도회에 진짜 신고 한번 못 하잖아요. 예. 유도회라는 우리나라의 체육 단체들이 같은 피해자입니까? 방조자입니까? 아니면 가해자입니까? 뭐라고 규정을 해야겠습니까? 저는 방조자이자 가해자라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네. 조재범 전 코치 폭행 사건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최근에 들었는데 이 심석희 선수가 폭행당하고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코치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가해자입니까? 아니면 피해자입니까? 왜 문제 삼지 않았냐? 그 오래되는 한국 체육에 깨트려야 될 패러다임 국위선이야. 메달 따야 되니까. 네. 메달 따는 게 스포츠 인권보다 중요합니까? 이 스포츠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스포츠를 왜곡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기계화시켜서 수단화시켰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분명히 비판 받아야 할 대목입니다. 네. 시간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발본색원 해야겠습니다. 자, 최동호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사사건 건 마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희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박범계, 장지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